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순자의 명언, 너그러움은 사람을 모으고 좁은 마음은 사람을 멀리하게 한다. 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너그러움이라는 덕목을 칭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너그러움이라는 덕목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반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종종 타인에게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며 결국 자신도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작은 실수를 용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사람은 주변의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실수를 너그러이 이해하며 개선할 기회를 주는 사람은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그러움은 단순히 타인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너그러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모으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와 넓이는 결국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유대의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자의 이 명언이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수많은 관계들은 대부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신뢰와 애정을 형성하게 합니다. 너그러움은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태도에 자연스럽게 끌리며 이러한 태도는 신뢰와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좁은 마음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종종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타인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비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결국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차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너그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동료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동료의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팀의 협력과 조화를 이끌어냅니다. 반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실수조차 크게 받아들이며 종종 그 문제를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격적 차이를 넘어 집단 내 분위기와 생산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그러운 마음은 단순히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좁은 마음은 사소한 갈등조차 확대시키며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너그럽게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문제 삼아 갈등을 키운다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의 이명호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지침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너그럽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도덕적 교훈에 머물지 않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며 그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성찰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너그러움과 좁은 마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그러움이 사람을 모으는 이유. 우선 너그러움이 사람을 모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타인의 실수를 용인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너그러움은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를 했을 때 너그럽게 이를 받아들이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너그러움이 단순히 개인의 성품을 넘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타인의 단점을 수용하며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관계의 유지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너그러움은 또한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약점이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신뢰를 구축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 중 실수를 했을 때 너그럽게 그 실수를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태도는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팀의 신뢰와 결속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동기를 부여하며 결국에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너그러움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는 서로 간의 대화를 더 원활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도 너그러움은 감정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너그러움이 결여된 경우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너그러움은 단순히 개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너그러움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국가 간의 외교에서 상호 존중과 관용을 보여주는 리더는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너그러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이나 행동 양식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너그러움은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실수를 용인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너그러운 태도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비난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한 너그러움은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너그러움의 태도는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또한 장기적인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너그러운 태도는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너그러움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겸손한 자세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너그러움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너그러운 태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수를 허용하고 이해하며 비난보다는 격려를 선택하는 너그러움의 실천은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너그러움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중요한 덕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마음이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이유, 반대로 좁은 마음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관계를 서서히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종종 사소한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문제를 과장하거나 불필요하게 갈등을 키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을 몇 분 늦었다고 해서 과도하게 화를 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상대방은 점차 그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좁은 마음은 작은 실수나 오해조차 확대시키며 이를 통해 타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타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피하려고 점점 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게 되고 결국 관계는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좁은 마음은 또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나 오해를 큰 문제로 간주하는 태도는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양쪽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비난한다면 동료는 자신감을 잃고 그 사람과의 협력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팀의 협력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좁은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종종 자신의 기준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에 의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점점 그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갈등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고립을 가속화합니다. 좁은 마음은 작은 실수나 사소한 의견 차이조차 큰 문제로 확대하며 이는 관계의 지속적인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작은 실수에도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언급하는 경우 해당 동료는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전체 팀의 협력과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좁은 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고 점차 거리를 두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마음은 또한 자신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그들에게 깊은 외로움과 불만족감을 남깁니다. 이러한 불만족은 종종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발생하며 좁은 마음은 더욱 강화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좁은 마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전체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좁은 마음은 고정된 성향이 아니며 이를 의식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중요한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마음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상호 신뢰의 약화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감을 잃고 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잃게 만듭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갈등이 반복을 초래하며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태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좁은 마음이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나 오해를 지나치게 확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좁은 마음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너그러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유와 맥락 속에서 행동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넘어서 공감의 태도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단순히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약속에 늦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들의 상황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공감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완벽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실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격려와 동기를 부여하며 신뢰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성장 가능성을 함께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너그러움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관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문제 삼기보다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마감 시간을 놓쳤을 때 그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안도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더 큰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너그러움의 실천은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손을 내밀거나 상점에서 줄을 서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들에서도 너그러움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복잡한 도로에서 양보를 통해 다른 운전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따뜻함을 퍼뜨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너그러움은 단지 큰 사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실천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았을 때
화를 내는 대신 미소로 이해를 표현하거나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친절한 인사를 건네는 것도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작은 친절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너그러움은 갈등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작은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는 태도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너그러움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처럼 작지만 지속적인 행동들이 결국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덕목이지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작은 순간에 실천된 너그러움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연습. 좁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어떤 순간에 좁은 마음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태도를 갖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먼저 자신이 좁은 마음을 보였던 사례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인을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판단하려 했던 적은 없었는지, 또는 사소한 일에 불필요하게 화를 내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히 지나간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그것이 내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종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사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좁은 마음은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하고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좁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명상, 일기 쓰기, 심호흡과 같은 활동은 우리의 내면을 차분히 하고 좁은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동적인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격앙된 순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마음을 극복하려면 관계에서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갈등이나 실수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관계가 지금까지 우리 삶에 제공했던 긍정적인 영향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그들이 과거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지지와 헌신을 떠올리며
이번 실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순간적인 실망감을 넘어서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좁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프로젝트 마감 시간을 놓쳤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태도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행동을 계획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인해 겪었던 갈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임을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좁은 마음은 종종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좁은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동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소한 갈등이나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는 것은 작은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큰 그림을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작은 갈등이나 실수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관계가 지금까지 우리 삶에 제공했던 긍정적인 영향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그 친구가 평소에 보여줬던 믿음직한 태도와 관계의 깊이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관점은 순간적인 실망감을 넘어서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좁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일을 제때 끝내지 못했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압박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좁은 마음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좁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은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인간관계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순자의 명언, 너그러움은 사람을 모으고 좁은 마음은 사람을 멀리하게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너그러움은 단순히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반면 좁은 마음은 관계를 소모시키고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며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과의 갈등에서 상대방의 잘못만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좁은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는지, 내 태도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너그러움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넘어가는 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또한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갈등에도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전반적인 가치를 생각하며 순간적인 실망감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가짐과 인간관계를 깊이 성찰하며 더 너그럽고 따뜻한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더 좋은 관계를 넘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